9월 9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상장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이엔셀과 남양유업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엔셀은 장마감 후 홍콩의 루시바이오텍을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인 EN001의 아시아 6개국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며 최초 상업 판매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후 1년 단위 갱신이 가능하다고 공시했고요. 총 계약 금액은 1950만 달러의 로열티가 추가되는 규모입니다. 선급금 150만 달러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수령 예정이며 단계별 마일스톤 규모는 총 1800만 달러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엔셀은 8월 23일에 신규 상장하여 신규 상장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해온 바 있는데요. 이엔셀이 이 같은 호재를 달고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M83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TDS팜, 엑셀세라피틱스 등의 일부 신규 상장주들도 시간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M83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주로 여기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은 장마감 후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자사주 4269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는데요. 금액으로는 231억 원 규모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9월 19일입니다. 또한 유통되는 주식수를 확대하기 위해 한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종류 주식은 2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총 10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KCTC와 동방을 비롯한 쿠팡 물류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한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쿠팡의 PB자회사인 CPLB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쿠팡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쿠팡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쿠팡이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물류시설을 건립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의 경우 최근 하나증권에서 바이오텍 선호 종목으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를 제시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나증권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가 특발성 폐섬유 중 파이프라인 물질의 임상 이상 환자 129명의 모집이 완료됐고 내년 4월에 임상이 최종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시간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한싹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의 특별관계자인 김영삼 부사장의 장내 매도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수로는 24만 7,646주, 비율로는 2.27%가 줄어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KC그린홀딩스와 KC코트렐은 저번 주 목요일 장마감 후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시 공시가 올라오면서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들인데요. 두 기업은 목요일에 개최됐던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KC코트렐은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KC그린홀딩스는 상한가를 못 닫고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KC그린홀딩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피노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피노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2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LNF와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피노가 2차전지 관련 신사업 추진을 진행한 이후 공급망을 구축한 첫 성과라고 전해졌는데요. 피노는 3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핑거와 서울옥션을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경우 이번 달 내로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었는데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재료 소멸 우려로 인해 관련주들이 시간의 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토큰 증권과 관련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시기는 빨라야 2027년인데 토큰 증권 관련주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